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자에겐 보이지 않아 부제가 함께하고 싶지만 어쩐지 불편한 심리 탐구를 쓰신 박선아 마음 탐구가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마음 탐구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초기 반응 어떻습니까? 여성 독자, 남성 독자, 주위 분들, 이 출판사 편집자들이라든가 가족은 미리 초고를 보지 않았나요? 네. 아직 정식으로 출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주변 분들에게 이제 초고를 좀 보여드렸고요. 좀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다양한 반응들이 나와서 저도 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 여자분 의견이 굉장히 다르고요. 또 딸 가진 분, 아들 가진 분 의견이 다르고 또 연령대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정치 문제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생각의 스펙트럼을 가진 문제가 남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가님 스스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요? 예.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벌써 개정판을 만들고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좀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을 제가 충분히 담아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저만의 글쓰기 방식을 제대로 찾은 것인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박선아 선생님도 큰 틀에서 보면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뭐 페미니스트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 뭐 페미니스트냐 아니냐라는 명칭에 저는 크게 얽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름에 얽매여서 진짜 본질을 못 보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어떤 페미니스트 중에서도 이제 어떤 나눠서 본다면은 예컨대 레디컬 페미니스트라든가 온건 페미니스트 그럴 텐데요. 네. 어느 쪽 어떤 단어로 수식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신가요? 일단 제 책의 제목이 남자에겐 보이지 않아라는 제목을 썼는데 그 자체가 좀 온건한 것을 지향한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지 않겠다라고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여성과 전선을 뭔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차이들이 조금씩 있고요. 그런 면에서 남자들이 보이지 않고 아직은 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예. 남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제가 책에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한번 좀 꽂히면은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정말 세부적인 것까지 알아내는 좀 그런 마니아적인 기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여성의 문제로 들어가면 이상하게 너를 알고 싶다라는 말이 좀 약간 육체에 한정된 그런 부분들이 많고 여자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생각에는 좀 관심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자를 좀 반쪽만 알다 보니까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부인이 좀 이혼하자고 해도 이유를 좀 잘 모르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문제의식은 일단 남녀의 공존과 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게 이제 문제의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법은 이 남성이 여성의 심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저는 두 쪽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남녀의 어떤 성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여자들이 약자이긴 하지만 또 여자들이 약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더 많이 이해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만 여성 역시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남자들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 모두 좀 공부를 하고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댓글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여성 남성 문제와 관련된 그런 기사를 보면은 댓글에 이 여자도 군대 가라 하고 이제 여성부 없애라 이게 두 가지 대표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도 군대 가는 문제하고 여성부 없애라 그런 문제. 전 그 문제는
조금 약간 유화적인 접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자가 군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스라엘도 여자들이 이미 군대를 가고 있고요. 또 뭐 미국이나 이런 데도 웨스트포인트나 이런 데 여자들이 이미 군대를 가서 흑인 여단장이 배출한 지도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라고 해서 군대를 못 갈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정말 유사시에 어떤 여성이 남이 여자니까라고 몸을 사리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좀 더 근본적인 핵심은 그런 문제를 결정하고 정책을 만들고 입안하는 자리에 여성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느냐, 저는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여성이 남성의 심리를 이해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여성부나 여자 군대 입대 문제에 있어서 유화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남자들이 유화적인지, 그 남성의 심리를 여자들이 이해하는 게 더 빠른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네, 물론 여성들이 전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뭐 뇌과학이나 생략들이 좀 많이 발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유명하신 김대시 교수님도 실제로 그 남녀의 공감의 어떤 그 기능, 공감의 능력을 좀 봤을 때 여성들이 훨씬 그 공감 능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남자들은 공감 능력에서 장애자에 가깝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이제 여자들이 좀 이해를 하고 같이 대화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언제까지 여자들만 이해를 해가지고 일단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는 남성들도 여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예. 그 여성 고유의 심리가 있고 남성 고유의 심리가 있고 남녀 공통의 인간으로서의 심리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 공통의 심리로 예컨대 이 자유와 평등, 공정성을 바라는 그런 심리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남녀 공통의 심리로 접근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남녀 공통의 심리가 인간으로서의 공통적으로 갖는 심리가 있고 또 지성인으로서 갖는 지향점이 분명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인 진보니 뭐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만 공통점만 있는 게 아니라 차별점도 분명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알지 않으면은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책에 뭐 남과 여는 기본적으로 좀 한쪽은 좀 수직적이고 한쪽은 수평적이라거나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차이들을 좀 설명을 해 두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이 동부 유럽하고 한국의 여성들이 그 서부 유럽이나 뭐 다른 이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여성들이 화장을 더 많이 한다. 그렇게 보면 남녀 차이보다 문화 간 차이, 국가 간 차이가 더 큰 거 아닌가요? 그게 어떤 특정 나라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문화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좀 물론 이제 화장을 하는 것만 가지고 여성의 지위를 저는 뭐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을 봤을 때 여성의 지위가 많이 좀 약한 나라들일수록 뭐 동유럽이든 한국이든 이슬람권이든 그런 나라들일수록 좀 더 남에게 보여지는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특징들을 발견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책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좀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예. 책에 나오는 심리학적 접근에 하고 관련된 내용 중에 그 더닝 크루거 효과가 나오는데요. 똑똑할수록 열등감이 강하고 반대일수록, 그러니까 이제 그 똑똑하지 않을수록 우월감이 높다. 그게 이제 남녀 간의 그 소통, 공존의 문제와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남녀 간의 소통의 문제 이전에 여성들이 자신에게 그 갖는 어떤 자존감의 문제를 저는 더 짚은 것이고요. 실제로 좀 주변에 상당히 좀 똑똑하고 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재능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을 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고 왔고요.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이제 더닝 크루거라는 효과에서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간에 자신이 충분히 더 판단력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생각이 많다 보니까 계속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받게 되지 못하는 약간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여성들이 충분히 자신이 똑똑한 여성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꾸 수동적이 되거나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는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예. 그 책에도 인용이 되어 있지만요. 그 육사 졸업생 1, 2, 3등 모두 여성이 차지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남녀 권력 관계가 변하고 있는데요. 여성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시험으로 보는 모든 시험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기하는 또 다른 관련 페미니즘 분야 책에서 이 문제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한 10년, 20년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남성 보호법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코타, 여성 코타가 아니라 남성 코타를 이제 뭐 기업체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거나 그런 네.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10년, 20년 후가 될지 100년, 200년 후가 될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아무도 장담을 할 수도 없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떤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역시 또 남성들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성평등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궁극적으로 이 남녀 간의 권력 관계 또 경제적 관계가 변한다면은 이 남성들에게 이제 여성 심리를 공부하고 연구하지 말라 그래도 이렇게 나라에서 국법으로 금해도 이제 여성 심리를 갖다가 연구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남성들이 여성 심리나 그런 이런 문제들을 페미니즘 문제를 갖다가 공부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이제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불편이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책들이 이제 남성이 잘못이다라는 접근이 많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남성들을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역효과를 낳지는 않을까요? 네, 뭐 낳고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잔소리라고 하더라도 좀 효과적이지 않은 잔소리는 자식에게 닿지 않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여성들이 분명히 해야 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일단 당장의 생활이 큰 불편이 없는 남성들로서는 그런 소리가 아마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제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자들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또 듣고자 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남성들에게 이런 것들이 도달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여성들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책을 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 관련 책들에 대한 남성들의 예상되는 반응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 가부장제의 이 희생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가부장제로 인해서 남자들은 이제 혜택을 보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희생자가 아니라 남성들도 굉장히 이 가부장제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여자들까지 난리냐 또 그런 반응이 가능한데요. 여자들까지 난리라기보다는 분명히 남성들이 그 가부장제 사이에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다라고 많은 여성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졌던 것들에 대해서 그 자신들의 수고를 너무 스스로만 그 덕을 가져갔다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고에 대한 보상을 남성들끼리만 좀 가졌던 것들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수고를 남성들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 여성들이 내부에서 또 같이 지탱해온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부각이 되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그 남성 페미니스트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성들이 고생을 하면서 외부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것은 어쨌든 자신의 브랜드나 명성으로 남지만 여성들이 안에서 고생을 했던 그 시간들은 축적이 될수록 점점 무명화돼가고 여성들은 상실감을 낳게 된다. 그런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부장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여성들이 이제 공범으로 참여를 하고 이 가부장제를 자신들이 유리하게 만들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이 이제 며느리가
아내가 아직 아들을 낳기 전에는 아들 낳으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며느리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얘가 이제 과구급제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냐, 그거 가지고 이제 또 한 20년 동안 또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남편이 먼저 죽으면은 또 이제 그 국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주기 전까지 이제 그걸로 이제 또 국간 열쇠로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일종의 그 가부장제의 공부이라는 시각도 가능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가부장제는 없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세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불평등이나 불합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문제든 인간들이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인류 역사 몇천 년보다 최근 100년 그 인간이 이제 지성이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고 인권이라는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최근 100년 동안 발전된 어떤 인권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이게 반드시 여성 문제만이 아니라 뭐 노예 문제도 그렇고 어린이들의 인권도 사실 100년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수자 문제, 약자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발전되는 거는 의식적인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법과 제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는데요. 네. 예컨대 몇 년 전에 이제 식당에서 담배를 이제 팔았었는데 못 팔게 했고, 또 식당에서 이제 또 담배를 폈는데 그것도 못 피게 했는데 처음에는 불편했지만은, 그러니까 요즘은 뭐 식당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법과 제도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녀가 이제 서로 공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법과 제도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뭐 강력한 법 집행, 뭐 이렇게 뭐 성추행이라든가 그런, 아니면 남녀 차별이 존재하는 그런 이 조직이나 뭐 그런 회사 같은 데서 남녀 차별 같은 게 발견되는 즉시 뭐 강력하게 뭐 집행한다든가 뭐 그런 게 필요할까요? 근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몰카라는 단어가 정말 문제를 너무 희석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분명히 큰 범죄인데 몰카라는 말이 약간 좀 장난스럽고 가벼운 문제로 해석이 되면서 그 범죄의 중대성을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제 불법 카메라라던가 뭐 이렇게 좀 더 중범죄라는 의미를 줄 수 있는 언어로 이제 사용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단도 분명하게 하라는 이제 지시도 지금 대통령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저희들의 의식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 책에 보면은 이 미국의 어떤 잡지에서 사내 아이를 이제 페미니스트로 키우는 법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이렇게 항목화되어 있는데요. 그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을 페미니스트로 키우면은 어떤 이득이 있죠? 그 남자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머님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남녀의 불평등, 남녀만이 아니라 모든 불평등의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불평등인지도 모르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소외를 시키는지 모르고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머님들이나 뭐 앞서간 어머님들에 의해서 이미 이런 의식들이 많이 좀 희석되고 있고요. 그 남녀의 성 역할의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도 슬프거나 힘들면 또 울 수도 있고 여자 아이들도 반드시 좀 수동적으로 남자를 보조해야 되는 역할이라든가 뭐 그런 생각에서 좀 많이 탈피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시기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또 조화롭게 파이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 존재들이 아니라 파이를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녀 간의 불평등이 있고 이제 거기 그 안에서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남녀 관계가 보다 평등해지고 기득권이라는 게 사라지고 그러면은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승리하는 사람과 패배하는 사람이 나올 텐데요. 그 전체적으로 보다 평등하게 되면은 뭐가 좋은지를 어떻게 설득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이제 기존 체제 시스템 내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잘 적응하고 있는데요. 그 남자들이건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불평등한 그런 남녀 관계를 잘 활용해서 이 승진도 빨리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구조를 잘 이해하는 거지. 그 불평등한 구조를. 근데 불만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요. 어떻게 그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권력의 문제라는 그 챕터 장도 있었는데요, 책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협상이고 설득의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녀가 보다 평등한 그런 사회 구조가 나한테는 뭐가 좋을까? 그걸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나 혼자 행복해가지고 계속 행복이 유지될 수 있는 사회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장은 나 혼자 행복한 것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행복권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갈등이 되고 충돌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모두의 행복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남자 선배분인데 저에게 이제 그런 고충을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직장에서 그 나름 여성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 내가 장남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장남만 힘든가요? 장녀도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요즘은 자꾸 맞대응들이 젊은이들에게 나오다 보니까 자신이 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자기 검열을 하다 보니 사는 게 힘들어진다. 이렇게 힘들어서야 뭐 창조적으로 사람이 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공감한다. 그 고민이 너무 공감되고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자들은 그런 삶을 몇천 년을 살아왔다. 항상 자기 검열을 하고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표정을 짓는 것들이 남자들에게 어떤 불편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러면서 여자들도 여자들의 재능을 놀러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걸 남자들이 요즘 느끼고 있을 뿐인데 그 여자들이 오랫동안 느껴왔던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잘 알아들으시고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이제 남자들도 점점 불편해질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계속 가면 안 되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남녀가 보다 평등한 세상이 그 50년 안으로 올지 100년 안으로 올지 500년 후에도 힘들지. 왜냐면 이게 또 워낙 이 선사시대부터 뿌리 깊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이 아들을 페미니스트로 키우는 문제가 있었는데 과연 딸을 그 페미니스트로 키워야 될지 차라리 그 너는 페미니즘 그런 책 근처에도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남자 심리를 잘 연구를 해서 그냥 이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니까 페미니즘 그거는 네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하니까 너는 그 화장 이쁘게 하는 법 이렇게 뭐 그 엄마가 그 나중에 성형 수술도 시켜줄 테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그렇게 사는 게 네가 편하다 그런 어머니도 있지 않을까요? 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당분간은 계속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에는 이제 대세 흐름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뭐 누군가에게 복종해서 편하게 사는 그런 것들도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이미 20대들은 그런 생각에서 많이 탈피하고 있거든요. 그 최근에 그 홍대 그 몰카 그 이제 범인을 긴급 체포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경찰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화동에 여성이 10,000명 이상 모였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미 10,0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고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거든요. 잡아야 될 범인을 잡았는데 왜 여성들이 분노하는가? 이 문제는 기존의 남성들이라든가 권력에 대해서 여성들이 굉장한 피해의식과 불신을 갖고 있다는 문제고 이거는 극소수의 어떤 극렬 페미니스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에서 벗어나서 어느 한두 명이 뭐 행복을 추구하고 이런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해주실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남성, 여성도 서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기본적으로 제가 책을 써낸 이유는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쓴 것이지만 여성들도 남성들이 인간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회적인 동물로서 남성들이 강자로 살아올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히 그만한 장점과 강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우연한 일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여성들도 좀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남성이 가지는 장점과 강점을 배우면서 하지만 그런 남성들이 보여준 굉장한 단점들도 많아요. 좀 폭력의 역사라든가 너무 수직적이고 좀 경직된 그런 사고들은 여성들이 또 가진 장점으로서 극복을 해나가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